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제가 이미 그 기사에 대한 내용과 뭐 재무적인 내용과 뭐 여러 가지 뭐 기업 재료 뭐 이런 그것을 가지고서는 주가의 흐름을 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던 대로 차트의 흐름, 그다음에 거래량, 수급과 차트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석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실제 제가 이제 매매할 때도 차트의 흐름하고 당연히 기본적인 이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업종, 기업 분석은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다 재무적인 것까지 싹 다 최대 주주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를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저는 기술적인 부분만 계속 말씀드린다라는 것. 자, 지금 보시면 수급에 대해서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결론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들어왔다, 기간이 이렇게 들어왔다, 기간이 왜 들어왔고 개인이 왜 이렇게 나갔고 뭐가 뭔지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걸로는 주가의 방향성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주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개인이 이렇게 갔으면 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간도 이렇게 매수 물량이 잡혀 있으면 잡혀 있는 거고 외인이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결론에 대해서 딱 말씀드려 보면 수급에 대해서 수급 결론은 일단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급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수급이 바뀌었으면 방향도 바뀌어야 된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급도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A도 3.82% 추가 하락까지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 악재가 나와서 어떻게 빠진다, 어디까지 빠진다는 모르지만 차트의 거래량, 자, 이거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거래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하면 이것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뭐 빠진다, 뭐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그 확인 방법은 있습니다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 대한 돌파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돌파 말씀드렸죠. 최근에 가장 가까웠었던 내용만 갖고 말씀을 드려야지만 그래 또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고 자, 잘 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 색칠한 것, 이 라인, 이거는 언제? 한참 전에 설정해 놨죠. 그럼 볼게요. 보겠습니다. 장중의 악재 같은 거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악재도 악재이지만 일단 차트적인 내용만 보면 돌파를 4번이나 시도했지만 못했다. 그것도 뭐죠? 음봉으로 이렇게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수급이다. 수급의 변동이 자 생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 이게 모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갔다. 변동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있는 그들의 모습 주가는 주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로 분석한다? 그럼 주식 분석이 저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한다. 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 보시면 뭐 잘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에 가셔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는 고점의 이러한 형태 그리고 수급에 대한 형태를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거를 그러니까 이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한다.
자, 그게 아니죠. 제가 여기서부터 이미 말씀드렸고, 수급에 대한 변화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수급이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생겼어요. 그죠? 장중에 생겼다. 그럼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급이, 그러면 뭐 시간 내에 거래가 안 돼서 뭐 손절 매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악재가 떠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네요. 개파락으로.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야, 악재가 떴으니까 그러지 무슨 차트와 수급으로 이게 이렇게 떨어져.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종가상의 흐름, 그러니까 종가 여기 봤을 때 어떻게 빠지던 주가라는 것은 매도와 매수 물량을 계산을 해서 매수가 많으면 올라가고 매도가 많으면 밀리게 돼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보는 거죠. 그 악재가, 자, 금일장에 마이너스 2%대밖에 못 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위기는 뭐다? 악재에 비해서는 특히 또 이런 고점에서 별로 안 빠지는데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매수하는 매수 주체가 분명히 들어올 것입니다. 개인이든 누구든 분명히 들어올 수 있죠. 이건 악재가 아닌데 분위기상,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색칠하는데 정확하게 딱 저항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설마 제가 이거를 맞춰서 색칠을 한 것을 변경했을까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은 안 합니다. 저는 일단은 저항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매수가 되고 매도가 되는 그 위치, 중요한 라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눈치를 봐야 된다. 많은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면서 악재인데 어디까지 빠져야 되나, 아니면 악재니까 바로 팔아야지, 이런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악재니까 생각 없이 무조건 팔아야 돼. 그리고 뭐 악재이지만 그냥 버티고 있는데 뭐 점 하한가도 아니고 괜찮게 가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느 자리에서 나는 팔아야 돼, 어느 자리 밀리면 팔아야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 한 사람만 주식을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죠? 저항이 생겼습니다. 제가 색칠한 부분에 저항이 생겼고, 그리고 이 가격대를 볼게요. 여기가 16만 7천원, 8천원대예요. 이 색칠한 데가. 그러면 자, 16만 7천원, 8천원대가 어디냐 볼게요. 이 자리 하고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7, 8천원대가 맞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종가를 보면 8천, 500원이죠. 자, 이 위치를 보겠습니다.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근처에서 어떻게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캔들이 한 번에 쭉 밀렸기 때문에 여기 그 색칠한 부분에서 그냥 바로 이탈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분봉을 제가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색칠한 하단의 밑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지지를 하고 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많은 물량들이, 그리고 쏟아진다 하더라도 받아주는 물량, 단타의 물량이든 어떤 물량이든 그 위치라는 게 있다. 중요한 위치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자리가 밀리니까 어떻게 되죠? 저항이 된다. 네, 이게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악재에 대한 내용, 제가 이미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제 따로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말씀드렸던 내용.
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빠진다라는 걸 알면 그거대로 그냥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항 빠졌죠?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그쵸? 그리고 어떻게 됐죠? 분봉상에 밀렸어요. 밀리니까 이 자리가 빠집니다. 저항받고. 빠지고 종가 어디?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 그러면 자, 정리해 볼게요. 갭 하락 이후에 1번 저항, 그쵸? 2번 지지, 그 다음에 다시 3번 저항 생기고 4번 어디? 네, 제가 많은 라인을 막 지저분하게 그렸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이런 데서 하나 안 걸리는 자리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라인이 수백 개, 수천 개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수천 개, 수만 개를 만약에 제가 설정했다라고 해서 거기를 흐름을 맞춰서 이게 맞죠? 제가 여기가 맞죠라고 자랑질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천 개, 수만 개를 선을 했다라고 해도 제가 기준이 어디이다라고 하면 가장 빠른 손절과 가장 좋은 매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면 이게 수천 개, 수만 개 안 걸리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각자의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어설픈 라인을 설정한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움직임과 이 가격대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 기준이고 제 영상을 만드는 그냥 하나의 도구로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신중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항이 생긴 이유, 왜 저항이 생기죠?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지지 라인에서 무너지면 당연히 저항이다. 확인되셨고, 이 자리는 지지해야 된다. 두 번 지지한 것은 분봉상에 확인이 됐고, 밀리니까 어떻게 되죠? 지지 라인이 깨지고 저항이 된다. 일봉상에는 안 보이지만 분봉상에서 분명히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자리가 깨지면 여길 봐야 되고, 여기 깨지면 그 다음에 어딜 봐야 된다? 네, 이건 제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이렇게 색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색칠을 몇 개월 전에 했을 때 21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21선을 보고서 제가 색칠을 한 게 아니죠. 쭉 당겨 보면 한 5개월 전입니다. 5개월 전부터 이 라인을 제가 계속 끌고 왔던 겁니다. 그게 지금 21선에 왔습니다. 그러면 21선에 왔던 21선을 지지하던 상관없이 저는 무조건 저는 이평선을 믿지는 않습니다. 예, 분석할 때 이동평균선에 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저는 이동평균선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의견으로는 일단은 이 자리가 밀린다. 예를 들어서요. 이 자리가 밀리게 되면 그 다음엔 여기를 저는 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정말 제가 뭐 큰 여기 넓지 않습니까? 여기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와 이제 이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반등이 나오느냐. 지금 악재를 떴기 때문에 반등이 전혀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적과 재료에 대한 내용이 크다라고 하면 반등을 예상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번 악재를 봤을 때 이건 별로 큰 악재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큰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 한 거네. 결론은 악재가 크다. 재료와 기업적인 내용이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등이 나올 것이고, 악재가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밀릴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용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것을 본다라고 하면 이걸 보시면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더 커. 그럼 반등을 보시면 돼요. 근데 악재가 더 커.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자, 악재가 있지만 이건 단기적인 악재다. 그러면 뭐죠? 그렇죠. 단기 하락 이후에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죠?
자,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악재가 있어서 자, 악재가 어느 정도 있어서 빠지긴 했지만 이게 뭐다? 눌림목에 있어서 더 큰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매수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네, 좀 지켜보셔야 되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제는 올라갈 때도 이 라인대를 가지고서는 제가 매매를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고, 빠질 때도 똑같이 이 라인대 갖고서는 말씀을 드리는 상태. 그러면 올라올 때, 다시 올라올 때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올라올 때도 거래량에 대한 내용과 이거를 같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너무 복잡해지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안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왜? 거래량이 얼마나 실려서 어떤 식으로 있어서 얼마나 빠졌는지를 거래량과 비교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하락에 대해서 거래량이 좀 생겼다. 그렇죠?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내용.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큰 상승 나오기 위해서는 반등, 지지와 반등 나올 때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반등인지,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큰 상승이 다시 이어질지에 대한 해답은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터지느냐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무슨 뭐 댓글에 대해서 뭐 변명하고 누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식이 정말로 어떤 기준을 갖고서는 매매를 꼭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댓글을 쓰시던 상관없습니다. 이럴 때 제가 반말도 들어보는 것이고 욕도 먹어보는 거죠. 예, 제가 뭐 실제로 어디 가서 욕 먹고 반말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상이라도 그렇게 한번 들어보는 거니까 그런 거는 뭐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선생님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기준만 잡아 주셨으면, 저는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선생님들만 기준을 잘 잡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